일단 이 문제에서 찾으라고 하는 F5라는 게 뭘 찾으라는 거니 구체적으로? 문제가 조금 구조가 복잡해가지고 잘 읽어봐야 되거든요. F5라는 건 N자리에 5가 들어간 건데, 그쵸? N자리에 5가 들어간 건데, N자리에 5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요 X라는 집합이 지금, X라는 집합이 1, 2, 3, 4, 5 이렇게 생긴 집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F5라는 것은 일단 이 집합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N이 5니까. 그리고 문제를 읽어보니까 F5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얘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A라는 애가 B라는 애의 부분집합인 이거인 순서쌍의 개수입니다. 순서쌍의 개수. 이게 F5야. 이게 뭔지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라는 집합에 부분집합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X라는 집합의 부분집합. X의 부분집합은 총 몇 개 있을까요? 원소 5개짜리 집합의 부분집합. 2의 5제곱개만큼 있죠. 뭐 그 안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거야. 뭐 공집합도 있을 거고요. 뭐 1이라는 집합도 있을 거고요. 뭐 3, 4라는 집합도 있을 거고요. 되게 많겠지. 뭐 1, 3, 5도 있을 거고요. 되게 많은 부분집합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2개의 부분집합을 골라가지고 순서쌍을 만들어 봤대. 이렇게 순서쌍을 만들어 봤는데 자, 앞에 있는 부분집합을 A라고 하고 뒤에 있는 부분집합을 B라고 한대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써 있으면 A 집합이 요거인 거고 그 다음에 뭐 1, 3, 5라고 쓸까요? 그럼 B 집합이 이렇게 되는 거야. 요런 형태로 순서쌍을 만든다. 근데 지금 예로 든 것처럼 앞에 있는 집합이 뒤에 있는 집합에 어때? 요렇게 부분집합이 되는 그런 순서쌍이 몇 개입니까?가 질문이에요. 그치? 일단 무슨 질문인지 질문을 파악해야 돼. 그치? 자, 그러면은 결국 뒤에 있는 집합에 무엇이 중요해질까? 원소의 개수가 중요해져. 지금처럼 내가 뒤에 있는 집합을 이렇게 B라는 집합을 원소 3개짜리 집합을 여기다 넣어놓는다면 요 앞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집합의 종류가 몇 가지가 될까? 얘의 부분집합만큼이 요 앞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지? 그지? 이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생겼다면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집합은 1도 되겠고 3도 되겠고 5도 되겠고 뭐 1, 3도 되고 1, 5도 되고 뭐 3, 5도 되고 1, 3, 5도 되고 그런 건 전부 얘의 부분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B라는 집합의 원소가 3개짜리냐 아니면 원소가 2개짜리냐 뭐 원소가 하나짜리냐 이거에 의해서 A에 들어갈 수 있는 종류가 결정되는 거야. A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가. 어서오세요. 요거 한 개 갖고 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를 B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따라 구분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B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경우 이건 무슨 집합을 말하지?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집합이 뭐예요? 공집합이지. 자, 또는 B의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경우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경우 그리고 3개인 경우 그리고 4개인 경우 그리고 5개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게. 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그러면 B 집합이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그때 A 집합이 될 수 있는 개수 A 집합이 몇 개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 봅시다. 일단 B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개가 되려면 자, B 집합 먼저 개수를 생각해 볼까? B 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은 몇 개일까? 당연히 공집합 하나밖에 없겠죠?
B도 당연히 얘의 부분집합 중에 생각하는 거니까 얘의 부분집합 중에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은 공집합 1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 A 집합은 몇 개 만들 수 있어? A 집합도 B의 부분집합이어야 되잖아. 근데 B가 공집합이야. 그럼 A도 뭐밖에 안 돼? 공집합 하나밖에 안 되죠. 그죠? 자, 근데 B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다 그러면 B집합을 우리는 몇 가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거의 부분집합인데 X의 부분집합인데 원소 하나짜리 부분집합이야. 몇 개 있어요? 5개 있잖아. 그 5개를 이렇게 써도 되겠니?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그때 A집합은 몇 개씩 나올까? 원소의 개수가 1개인 집합의 부분집합만큼 나오잖아. 원소의 개수가 1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이면 2개, 2의 1제곱까지만큼 나와. 1제곱개만큼 나오겠죠. 그럼 보세요. 자, B집합의 원소가 2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1, 2, 3, 4, 5 중에 몇 개를 뽑아야 돼요? 2개를 뽑는 가지수만큼 B집합이 나올 거예요. 뭐 예를 들어 B집합이 4, 5 이렇게 나왔어. 그럼 B집합이 4, 5가 됐으면 A집합은 뭐여야 되니까? A집합은 다시 이거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니까 A집합은 몇 종류 나올까? 2의 제곱만큼 나오겠지. 그럼 이제 규칙 보이잖아. 그치? 그럼 규칙대로 쭉 쓰는 거야. B집합이 그럼 원소 3개짜리가 되려면 옷이 3이 돼야 될 거고 그때 A집합은 2의 3제곱만큼 나올 거야. 또 원소 4개짜리는 옷이 4가지만큼 있을 거고 그때 A는 2의 4제곱만큼 이거는 옷이 5만큼 있을 거고 그때 A는 2의 5제곱만큼 나오겠구나. 그러면 이 규칙을 예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 맨 위에 있던 1도 뭐라고 쓰면 더 보기가 좋을까? 옷이 0으로 쓰면 보기가 좋을 거고 요 맨 위에 있던 1도 뭘로 쓰면 더 보기가 좋을까? 2의 0제곱으로 쓰면 보기가 더 좋겠지.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A, B의 순서쌍 지금 이렇게 생긴 이 순서쌍의 개수는 이 B집합의 개수와 A집합의 개수를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되겠지, 그치? 곱해가지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것들을 싹 다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싹 다 더하면 그게 이제 이 문제 답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이거를 노가다로 물론 더해도 답을 찾을 수 있지만 그거는 이게 5개였으니까 가능한 거고 이게 만약에 F5가 아니라 F10이나 F100이나 이런 거 물어보면 노가다로 못 하잖아. 그래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이걸 계산하는 과정까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식이 지금 보면 쭉 나열해서 써놓으면 이게 뭔가 우리한테 익숙한 모양이에요. 5C0 곱하기 2의 0제곱 더하기 5C1 곱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5C2 곱하기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5C5 곱하기 2의 5제곱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뭐니 이거? 이거 이항 정리 중에서도 우리가 왜 이거 전개한 거 있죠? 1 플러스 x의 n제곱 전개한 거 있죠? 이거의 전개식과 완전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죠? 얘 전개하면 어떻게 됐더라? nc0에 x의 0제곱 nc1에 x 1제곱 nc2에 x제곱 이렇게 가가지고 마지막에 ncn에 x의 n제곱 이렇게 전개되는 거잖아. 그치?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랑 100% 똑같죠? n에 얼마 넣었다고 보면 되고 n에 5 넣었다고 보면 되고 그죠? x에 얼마 넣었다고 보면 돼. x에 2 넣었다고 보면 완전 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면서 아 요거는 1 플러스 2의 5제곱에 해당되는 식이구나. 그래서 결론은 3의 5제곱이구나 해서 답이 4번이 되는 거고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이게 F5가 아니라 F100이 나와도 답을 뭐라고 쓰면 돼? 3의 100제곱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쵸? 맞죠? 그래서 요렇게 경우의 수를 구하고 그 구조를 보니까 요렇게 바꿀 수 있겠구나. 그래서 3의 5제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 문제를 제대로 풀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혹시 시험지에서 다른 문제들 중에 내가 이거 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런 문제 있었니? 핸드폰 보는 거 아니지? 네.
A가 많은데 굳이 그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각을 만들어? 네? 내 시야가에 안 미치는 사각지대를 만들어? 예. 얼굴은 왜 빨개져? 자, 시험지 중에 다른 문제는 다 됐나요? 18번. 자, 그 바로 위에 있는 18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ABC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될 수 있는 세 정수다.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4인데 ABC를 세변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여라. 일단 더해가지고 24가 돼야 되고 A가 가장 기네요. 그러면 우리가 A가 될 수 있는 숫자를 몇 개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A가 가장 커야 되잖아. 그러면 A랑 B랑 C가 다 똑같다라고 하면은 888이잖아요. 그러면 A는 가장 짧을 때 8이죠. A가 만약에 8보다 더 작아지면 이 부등식이 성립할 수 없잖아. 그래서 A는 아무리 작아도 8부터입니다. 8, 9, 10 이렇게 갈 텐데 그렇다고 또 A가 너무 커지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이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되잖아. 이게 만약에 A가 더 커버리면 삼각형 안 만들어지죠. 그럼 A는 아무리 커도 24의 절반을 넘어가면 안 돼. 그치? 그러니까 A가 만약에 12가 돼버리면 돼요, 안 돼요? A가 12가 돼버리면 나머지 둘이 더한 게 12일 텐데 그럼 이거 만족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A는 아무리 커져도 얼마에서 끝나? 11에서 끝나야 돼. 11에서. 그치? 그러니까 그냥 문제에 주어진 조건과 그 다음에 삼각형이 성립될 조건을 따져보면 A 값이 될 수 있는 정수는 저렇게 4개가 다예요. 그지? 그러면 A가 8일 때는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B 플러스 C가 얼마가 된다? 16이 돼야 되겠죠. B 플러스 C가 16이 돼야 되는데 B가 C보다는 커야 돼요. 그쵸? B가 C보다는 커야 돼. 그런데 또 A를 넘어가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A가 8이면 B하고 C는 전부 다 얼마가 되는 수밖에 없어? 똑같이 88이 되어야만 이 조건을 만족하죠. 그죠? 88이 되어야만. 그래서 A가 8일 때는 BC가 B도 8, C도 8일 수밖에 없겠네. 그죠? 그럼 이거는 한 가지죠, 한 가지. 한 가지가 되는 거고 A가 9면 어떨까? A가 9일 때는 B 플러스 C가 몇이 돼야 돼요? 15가 돼야 되겠지. 그지? 15가 돼야 되는데 근데 또 B가 가장 커도 얼마를 넘어가면 안 돼? 최대 9까지밖에 안 되잖아. 그치? 9까지밖에 안 되니까 B가 9면 C가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8이면 C가 7이 되겠죠. 더 내려가면 될까? 안 되죠. 몇 가지야? 2가지가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A가 10이면 어떻게 돼? A가 10일 때는 B 플러스 C가 14가 돼야 되겠고 B가 가장 클 때 얼마가 될 수 있으니까? 얘랑 똑같은 게 가장 클 때잖아. 그럼 B가 가장 클 때 10이 될 수 있고 C는 그럼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가 9가 되면 C는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8이 되면 얘는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7이 되면 7이 될 거고 여기까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몇 가지? 4가지. 그지? 마지막으로 A가 11일 때를 구해보면 B 플러스 C가 얼마니? 13이죠. 근데 B가 가장 크면 11이 될 수 있잖아. 그럼 11, 2, 그 다음에 13 이런 식으로 가면 마지막에 7, 6까지 갈 수 있겠네. 더 작아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2, 3, 4, 5, 6, 5가지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총 몇 가지 만들 수 있다? 12가지인가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A가 될 수 있는 값을 딱 특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A가 뭐 되게 많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4가지밖에 안 되죠. 8, 9, 10, 11 밖에 안 되기 때문에 A 값을 그렇게 집어넣어 놓고 BC가 몇 종류 나오나 이렇게 세워보면 돼요. 또 다른 문제 중에서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없으면은 우리 개념 원리로 가보겠습니다. 자, 개념 원리 105쪽입니다. 105쪽.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주 중요한 개념. 무슨 확률을 배웠죠? 이거 배웠잖아.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 배웠잖아. 조건부 확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쓰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가운데다가 막대기를 하나 집어넣어주면 P, B, 바, A 이게 조건부 확률이었는데 재헌아 이게 말로 하면 무슨 뜻이었니 이게? 윤호야 무슨 뜻이었니 이게? 저요? 예. 모르겠습니다. 형진아 무슨 뜻이었니? 아이고. A가 일어났다는 응. B가 일어나는 그치. A가 일어났을 때 그때 B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무언가가 벌써 벌어졌을 때 그때 다른 사건이 벌어질 확률 이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조건부니까 어떤 조건이 달려있는 상황에서의 확률이다. 그래서 P, B, 바 A 하면 이 뒤에 있는 거 있잖아. 뒤에 있는 거. 이 뒤에 있는 게 이미 벌어진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됐죠. 이미 벌어진 사건의 확률을 어디다가 놔? 분모에다가 놨지. 이렇게. A의 확률을 여기다 넣고 그때 분자에다가는 뭘 넣어요? A가 벌어졌을 때 B도 벌어진 거니까 결국 둘 다 벌어졌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분자에다가는 이 둘의 교집합 A 교집합 B를 이렇게 넣어주고 얘를 계산하면 이게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했었고요. 이거를 PA랑 PA 교 B로 봐도 되지만 자 똑같이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죠. NA랑 NA 교집합 B로 써도 된다 그랬어. P는 뭐고 N은 뭐야? P는 확률이고 그치? N은 뭐예요? 원소의 개수죠. 우리가 전에 사건을 정의할 때 사건이라는 게 표본 공간이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A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로 바라보는 게 편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확률로 계산해야 될 때는 이걸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치? 둘 다 조건부 확률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조건부 확률 요 식을 살짝 변형해가지고 양변에다가 뭘 곱해봤었죠? 요 PA를 양변에 곱해. PA를 여기다 곱하면 PA 곱하기 P, B 바 A 요게 PA 교집합 B하고 같구나 라는 것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A와 B가 모두 일어날 확률 이런 뜻이잖아. A와 B가 모두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그럼 결과적으로 둘 다 일어날 확률이 된다 이거죠. 됐죠? 이게 조건부 확률식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식이다. 이렇게 두 종류의 식을 같이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105쪽에 있는 문제는 사실 이 문제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 중학교 2학년들한테 내도요. 중학교 2학년도 풉니다. 중학교 2학년 책에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요걸 뭐라고 배우냐면 보통 공을 이렇게 뽑잖아. 뭐 제비 뽑기를 하거나 뭐 공을 뽑거나 이런 거를 이제 추출이라고 하는데 추출 뽑는 것 중에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뽑아가지고 흰 공이네. 그런 다음에 다시 넣어놓는 게 있고 뽑아가지고 흰 공이네 하고 가져가는 게 있어. 그러면은 흰 공이네 하고 다시 집어넣어 놓는 거는 무슨 추출이라고 할까요?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려 놓는다. 그래서 복원 추출이라고 해요. 복원 추출. 근데 이 문제는 필수 예제 3번은 다시 넣어 놓는 거야? 안 넣어 놓는 거야? 안 넣는데요. 그쵸? 그럼 복원을 안 하는 거잖아. 복원을 안 하니까 뭐라 그래? 비복원 추출 이렇게 불러요. 비복원 추출. 근데 이거 중학생들한테 내줘도 중학생도 그냥 풀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이어야 되고 두 번째 꺼낸 공도 흰 공이어야 되잖아. 그지? 첫 번째로 쓸까요? 첫 번째 꺼낸 공도 흰 공이어야 되고 두 번째 꺼낸 공도 흰 공이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흰 공을 뽑을 확률이 얼마겠니? 그냥 10개 중에 흰 공이 6개 있으니까 확률이 뭐예요? 10분의 6이야. 그러면
두 번째 꺼낼 때 있잖아. 두 번째 꺼낼 때. 좋아. 두 번째 꺼낼 때는 흰 공을 이미 하나 가져간 상태에서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뽑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그때 주머니의 상태는 어때요? 흰 공이 몇 개? 5개 들어있고 검은 공이 몇 개? 4개 들어있는 상태에서 뽑는 거예요. 근데 흰 공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그럼 뭐라고 써야 돼? 9분의 5라고 써야 되겠지, 그치? 9분의 5. 요렇게 두 개를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답만 찾아 그러면은 요렇게 계산해가지고 3분의 1이라고 이거 중학생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조건부 확률이랑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를 방금 설명한 조건부 확률이랑 연관을 지으려면 자 요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을 정의를 하는데 A라는 사건을 뭐라고 할 거냐면 첫 번째 뽑았을 때 흰 공이 나오는 사건 이거를 A 사건으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B 사건을 두 번째 뽑았을 때 흰 공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의 상황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모두 흰 공이 나왔을 때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첫 번째도 흰 공, 두 번째도 흰 공이잖아. 그러니까 요게 P, A 교집합 B를 의미하는 거야. 그치? 둘 다 벌어진 거니까. 둘 다 벌어진 거. 그럼 여기 맨 앞에 있는 이 10분의 6은 뭘 의미해요? 10분의 6은 첫 번째 흰 공 나온 거잖아. 요거가 PA야. 근데 이거 두 번째 흰 공 나온 거 있잖아. 이거를 PB라고 보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PB가 아니야. 왜? 이거는 이미 첫 번째에서 뭐가 벌어졌을 때야? 이미 첫 번째 뽑은 애가 뭘 뽑아갔다. 흰 공을 뽑아갔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9분의 5라는 것은 그냥 PB가 아니에요. 이거는 PB 바 A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미 첫 번째 흰 공을 뽑아갔을 때 그때 두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한 거니까 이게 PB 바 A인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건부 확률을 연결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설명을 잘 이해했다면 이 문제에서 이것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 P, B, 바, A의 여집합 이렇게 말하면 이건 얼마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PB는 PB니까 두 번째 뽑았을 땐 뭐가 나와야 돼? 흰공이 나와야 돼. 두 번째 흰공 나오는 게 B니까 두 번째 뽑았을 때 흰공이 나올 확률이야.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A의 여집합이 벌어졌을 때거든. A가 첫 번째 흰공 뽑는 거니까 A의 여집합이면 뭘까요? 첫 번째 뭘 뽑은 거? 검은 공을 뽑아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준영아 첫 번째 뽑았을 때 검은 공을 뽑아가 버렸으면 주머니 안에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흰 공이 6개 있고 두 개요. 그죠? 검은 공을 하나 뽑아간 거니까 첫 번째 뽑을 때 그 상황에서 흰 공 6개, 검은 공 3개 있는 상황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9개 중에 흰 공이 6개 있으니까 만약에 이걸 물어본다면 이거는 9개 중에 6개 9분의 6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조건부 확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도 138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38번. 이걸 굳이 조건부 확률이랑 연결 짓기 어렵다면 그냥 답만 찾아도 좋아요. 답만 한번 찾아보세요. 재현아, 답만 찾으세요 하면 어떻게 하면 돼? 그치? 일단 처음에 내가 B 상자를 택해야 되잖아. B 상자를 택할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치? 상자가 두 개 있으니까 반반일 거 아니야, 확률이. 그 다음에 이제 B 상자에서 딸기 맛을 골라야 되잖아, 그치? 딸기 맛을 고를 확률이 얼마야? 그치, 6분의 2가 되는 거니까 3분의 1이죠. 6분의 1이죠. 네, 이렇게 풀면 되니까 답은 6분의 1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조건부 확률이랑 연결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A, B 상자 중에서 음, D를 뽑을 음. A라고. 뭐라고? A인가? 어, A, B 상자 중에서 어, B 상자를 뽑을 확률을 어. A라고 두고 B 상자를 뽑을 확률을 A라고 두고, 딸기 맛이랑 포도 맛 중에 딸기를 고를 확률을 음, B라고 둬가지고 그치. 맞아요. 그쵸? 근데 또 상자가 A, B인데 또 사건을 A, B라고 정의하면 약간 헷갈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해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찾은 이 6분의 1이라는 확률이 결국 이게 무슨 확률이냐면 B 상자에서 딸기를 뽑을 확률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구성되는 거냐면 일단 B 상자를 뽑을 확률 곱하기 이 6분의 2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딸기를 뽑을 확률이긴 한데 어디에서 딸기를 뽑는 거야? B 상자에서 딸기를 뽑는 거죠. 요렇게. 그치?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로 생각을 하자면 요런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 6분의 2라는 확률이 일단 B 상자가 선택됐을 때 거기서 딸기를 뽑을 확률인 거잖아. 그러니까 딸기, 바, B 상자 요거의 개념이 6분의 2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걸 조건부 확률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105 쪽에 있는 문제들은 사실 조건부 확률 몰라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야. 그치? 근데 이런 것들을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확률의 곱셈 정리 같은 걸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걸 말해주는 거고요. 진짜 이제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로 풀어줘야 되는 문제들이 이제 106쪽이나 107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보다는 얘는 곱셈 정리. 필수 예제 4번은 곱셈 정리에 대한 문제인 거고 조건부 확률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건 이제 107쪽에 있는 문제 같은 유형들이에요. 일단 106쪽부터 보면은 이것도 중학생들도 풀 수 있는 문제 패턴이야. 자, 공연을 하는데 비가 오면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이고 비가 안 오면 매진될 확률이 3분의 2야. 근데 내일 비가 올 확률이 40%래요. 그랬을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일단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볼 수 있잖아. 비가 왔는데 매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비가 안 왔는데 매진이 될 수 있잖아. 그치?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비가 왔을 때, 비가 안 왔을 때 이렇게 나눠봅시다. 자, 그럼 예하나, 비가 올 확률이 얼마야, 내일? 비가 올 확률? 여기다 40이라고 쓸 거야? 5분의 2죠. 비가 올 확률이 5분의 2입니다. 당연히 그럼 비가 안 올 확률은 5분의 3이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뒤에다가 이제 뭘 써야 돼요? 비가 왔을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 그걸 여기다 써야지. 그치? 맞죠? 그럼 얘 하나 여기다 뭘 곱해야 될까? 2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거야. 그치? 2분의 1.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조건부 확률로 연결시키면 요 2분의 1의 의미가 뭐냐면 2분의 1의 의미가 매진될 확률이야. 매진될 확률인데 언제 매진될 확률이냐? 비가 왔을 때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인 거잖아요. 그리고 앞에 써있는 이 5분의 2가 바로 비가 올 확률이 되는 거고. 그치? 그럼 얘네들을 곱했으니까 그 곱해서 나온 5분의 1이라는 확률이 바로 비가 내린다 교집합 매진된다예요. 그죠? 이거는 비가 내렸을 때 매진이 될 확률인 거고 그 다음에 비가 안 내렸을 때 요때는 그러면 3분의 2를 곱해가지고 요게 5분의 2가 되겠지. 그죠?
요거는 비가 안 내린다. 교집합 매진된다. 어쨌든 이것도 매진되는 거고 이것도 매진되는 거니까 얘네 둘을 어떻게 한 게 답이에요? 더해요. 그쵸? 그래서 5분의 3 요게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하는데도 물론 이렇게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 근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5분의 1이랑 2분의 1이랑 곱한다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지? 근데 요거를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 패턴으로 바꿔보면 자, 이 똑같은 상황에서 요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고 여기까지는 똑같고 요 뒤에 이어지는 문제가 내일 공연이 매진되었을 때 그때 비가 왔을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답을 찾는 것도 완전히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면은 일단 공연이 매진이 됐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자, 매진이 됐어요. 매진이 됐는데 이미 일어난 거니까 매진이 됐는데 그때 그게 비가 왔었을 확률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얘는 조건부 확률의 정의대로 써보면 얘는 뭐예요? P 매진. 분자는 P 비가 왔고 교집합 매진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 분모에다가 여기다 넣어야 될 확률은 얼마인 거야? 5분의 3인 거야. 일단 매진될 확률이 5분의 3이니까. 그럼 분자에다가는 뭘 넣어야 돼요? 비가 왔고 매진됐다. 요거 넣는 거야, 5분의 1. 그래서 5분의 3분의 5분의 1이 돼가지고 얘기는 3분의 1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찐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답을 찾을 때도 조건부 확률을 찾아야 되는 문제. 그치? 요런 문제 유형이 옆에 107페이지에 나올 거고, 자, 요 페이지는 그냥 요 정도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140번으로 가볼게요. 140번. 140번도 방금 전에 문제처럼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 한번 찾아봐. 140번. 자,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A반, B반에서 내가 지금 여기 막 섞여 있는 학생들 중에서 한 명을 탁 뽑았는데 그 학생이 A반 학생일 확률이 얼마예요? 11분의 6이잖아. 그치? 11분의 6. 또 한 명을 탁 뽑았는데 그 학생이 B반 학생일 확률은 11분의 5잖아. 그치? 그런데 A반 애들 중에서는 10%만이 경시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선택한 A반 학생이 경시대회에 참가했었을 확률은 10분의 1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110분의 6이잖아. 그치? 그럼 이 110분의 6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내가 한 명을 뽑았는데 그 학생이 A반이면서 동시에 경시대회에 참가했을 확률. 요게 지금 110분의 6인 거예요. 그럼 두 번째도 마찬가지. B반 애를 뽑을 확률이 11분의 5고. 근데 B반 애들 중에서 경시대회 나간 애는 20%야. 그럼 여기다가 10분의 2를 곱해야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110분의 10이 나오는데 시훈아, 이 110분의 10은 어떤 의미를 갖는 확률이에요? P 무슨 반? B반 교집합 경시대회. 그치? 요럴 확률인 거예요. 어찌됐건 저찌됐건 두 가지 다 경시대회에 나갔을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경시대회에 참가했을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 얘네들을 더한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10분의 16이 되는 거고 약분하면은 55분의 8 요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제 진짜 찐 조건부 확률 문제 107페이지로 가서 자, 107페이지에 필수 예제 5번 요런 게 이제 진짜 조건부 확률 문제인데 일단 A 상자와 B 상자가 있고요. 하나를 임의로 택해서 두 개의 공을 꺼냈더니 흰 공 한 개와 검은 공 한 개가 나왔다라고 말했죠. 이미 벌어졌어. 흰 공 한 개, 검은 공 한 개가 나왔어. 근데 그게 A에서 나왔을 확률은 이게 질문이야. 그러면 이 뒷부분 질문만 자,
흰 공 1개, 검은 공 1개가 나왔을 때 그때 꺼낸 공 2개가 A에서 나왔을 확률은 이게 질문이잖아. 이걸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 보면 얘는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무슨 확률이야? 맨 마지막에 물어본 거. 어디에서 나왔을 확률은? A 상자. 그러니까 일단 A 상자일 확률이야. A 상자일 확률인데 뭐가 벌어졌다고요? 흰 공 1개, 검은 공 1개. 그치?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확률은 이런 의미입니다.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는데 근데 그게 A에서 나왔을 확률은 이게 질문이잖아. 그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배운 대로 표현해보면 얘는 무슨 뜻이에요? P 흰 하나 검 하나 분의 P A 상자 교집합 흰 하나 검 하나 이런 거잖아. 그치? 요거를 찾아라 이런 거잖아. 그치? 그죠?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저걸 물어봤으니까 아 이런 구조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면 자 나눕시다. A 상자가 선택될 확률과 B 상자가 선택될 확률을 나누세요. 일단 두 상자는 임의로 고르는 거니까 각각의 상자가 선택될 확률이 얼마씩이야? 2분의 1, 2분의 1이겠죠. 자 곱하기 A 상자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잖아. 요렇게 이런 상황이에요. 자 재현아 A 상자에 공이 몇 개 있다? 6개 있다. 6개 중에 몇 개를 뽑았대요? 2개를 뽑았대. 그럼 분모를 뭐라고 써야 될까? 경우의 수를 써야지. 분모에 경우의 수. 6 6이야? 6개 중에 하나를 뽑으면 6가지겠지. 근데 6개 중에 공 2개를 동시에 뽑는 거잖아요. C2지 C2. 그치?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6C2. 자 근데 그 뽑은 2개가 하나는 검은 공 하나는 흰 공이어야 돼. 그럼 어떤 느낌으로 보는 거냐면 흰 공 중에 하나 뽑고 동시에 검은 공 중에 하나 뽑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 분자에다가 흰 공 중에 하나 뽑았다. 2 C1 뭐 2라고 해도 되지만 그 다음에 또 4 C1 이렇게 하면 이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올 확률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6, 5, 30, 15분의 8 이렇게 되니까 30분의 8 요게 이제 A 상자가 선택이 되었고 거기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올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자 그럼 밑에 상황은 병준이가 한번 해볼까? 일단 B 상자가 골라졌다. 병준아 그러면은 분모에다 뭐 깔아야 돼? 그쵸? B 상자에는 공이 5개 있었으니까 5개 중에 2개를 뽑았다. 그런데 또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쓸까? 그치? 흰 공 3개 중에 하나 뽑고 검은 공 2개 중에 하나 뽑고 그쵸?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분모는 10분의 6인 거니까 요거는 10분의 3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찾고 싶은 답에 요 분모 있죠. 분모. 윤정아 이 분모는 어떻게 구하면 돼? 방금 구한 요 두 가지를 어떻게? 더하면 돼. 맞죠? 얘네 둘을 더한 것이 분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둘 다 결과론적으로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가 나왔잖아. 둘 다. 그러니까 얘네 둘을 더해가지고 이게 30분의 9니까 30분의 17이라는 확률이 요게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올 확률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분자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A 상자에서 나왔을 확률이잖아. 그럼 분자에는 뭐만 넣어야 돼? 요거만 넣어야지. 요게 바로 A 상자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올 확률이니까 요게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치? 네. 그러면은 30분의 17분의 30분의 8이니까 약분시키고 나면 뭐가 돼? 17분의 8 이런 게 진짜 조건부 확률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142번. 이 구조랑 똑같아. 142번 한번 풀어봐봐. 자, 해볼게 얘들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런 구조로 나오는 거니까 요 구조를 먼저 완성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게 조건부 확률이니까 조건부 확률로 식을 쓰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찾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물어본 게 이거야. 하나를 택하였는데 불량품이었을 때 그때 그 제품이 A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은 이걸 물어봤으니까 이 문제에서 뭘 찾으라는 거냐면 P A 기계 언제 불량품이 나왔을 때 이걸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고요. 그럼 얘를 우리는 P 불량품분의 P A 교집합 불량품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저걸 찾는 중인 거잖아. 그러면 해봅시다. A 기계와 B 기계. 근데 A 기계에서 만들어진 게 전체의 40%니까 A 기계가 선택될 확률이 100분의 4. 그러니까 A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골라질 확률이 10분의 4. B는 10분의 6. 근데 A에서 만들어진 것 중에 불량품이 5%. 그럼 100분의 5. B에서 만든 것 중에는 불량품이 3%. 100분의 3. 그러면 1000분의 20이 나오고 요거는 1000분의 18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뭐냐? 1000분의 20이 의미하는 건 뭐냐? 내가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를 딱 골랐는데 그 하나가 A 기계에서 만든 불량품일 확률이 이거인 거예요. 얘는 뭐냐면 내가 아무거나 하나 딱 골랐는데 그게 B 기계에서 만들어진 불량품일 확률이 요거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가지고 1000분의 38 이게 뭐냐면 불량품일 확률인 거죠. A 기계든 B 기계든 어쨌든 불량품이 뽑힐 확률이 이거인 거야. 그럼 얘가 어디로 들어가 줘야 돼? 얘가 우리가 찾으려는 이 식의 분모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 분자는 그냥 불량품이면 되는 게 아니라 A 기계에서 만든 불량품일 확률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자에는 얘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그치? 요런 구조의 문제다. 그래서 결국 1000은 지워지고 38분의 20이니까 19분의 10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내가 이런 구조로 생각하는 게 어려우면 우리 전에 조건부 확률 맨 처음 얘기했을 때 요런 거 있죠. 뭐 100쪽에 요런 문제 있었잖아요. 이렇게 표로 딱 나와 있는 문제 있죠. 남자 몇 명, 뭐 외국인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 있죠. 이런 문제로 바꿀 수도 있어요. 요런 문제는 봐봐. 107번 문제에서 내가 그냥 이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 중에 1000개를 갖고 왔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1000개. 전체 개수를 정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1000개의 물건 중에 A 기계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몇 개겠어? A 기계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전체 제품의 40%를 A 기계에서 만들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A에서 만든 제품이 몇 개? 400개. B에서 만든 제품이 600개겠죠. 근데 이 400개의 제품 중에는 뭐랑 뭐가 섞여 있을까? 정상 제품도 들어있을 거고 불량품도 들어있을 거 아니야. 이 400개 중에. 그지? 근데 A 기계에서 만든 것 중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5%였잖아. 그러면 400개 중에 몇 개가 불량품일까? 20개가 불량품이겠죠. 그죠? 400개 중에 20개가 불량품이고 나머지 380개는 정상품이다 이런 말이잖아. 그치? B 기계도 마찬가지. B 기계에서 600개를 만들었어. 근데 그 중에서 3%가 불량품이야. 3%가 불량품이니까 불량품이 18개, 정상품은 그러면 몇 개야? 582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불량품이 총 38개가 만들어지고 정상품이 총 이거 얼마야? 962개가 만들어진 거잖아. 그치? 이렇게 표를 딱 써버리면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비행기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를 뽑았는데 불량품이야. 근데 그 불량품이 A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 불량품인 게 38개. 근데 그 중에 A에서 나온 게 20개잖아. 그치? 38분의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가지고 개수로 딱딱 떨어지게 놓고서 풀어도 괜찮다. 요런 게 조건부 확률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넘겨가지고 108페이지 볼게요. 108페이지에 91번 한번 봅시다. 91번.
이거 무슨 뭐 마피아 게임 하는 것처럼 형사 카드랑 범인 카드가 있는데 요 형사 카드 4장과 범인 카드 2장 여기서 갑과 을이 한 장씩 꺼냈대. 근데 갑이 먼저 꺼내고 그 다음에 을이 꺼냈어요. 갑이 꺼낸 카드는 다시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보건 추출이에요. 자, 그랬는데 문제에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을이 꺼낸 카드에 형사라고 적혀 있었을 때 갑이 꺼낸 카드에도 형사라고 적혀 있었을 확률은 이게 질문이야. 이것도 마지막에 물어본 게 무슨 구조예요? 무언가 벌어졌잖아. 조건부 확률 구조예요. 그쵸? 그럼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써보면 자, P 어쨌든 최종적인 질문은 누굴 질문했어? 갑이 꺼낸 카드가 형사일 확률이지. 그치? 그래서 P 갑이 형사일 확률을 물어봤어. 근데 조건이 있다. 언제? 을도 형사를 뽑았을 때 그때 갑도 형사일 확률은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자, 갑과 을이 첫 번째 갑이 형사를 뽑고 을도 형사를 뽑았을 확률을 한 가지 구하시고 두 번째 갑이 범인을 뽑고 을은 형사를 뽑았을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어찌됐건 을은 형사를 무조건 뽑아야 돼요. 그게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 조건부 확률을 구한다라고 하는 건 분모에다가 수호야 뭘 깔아놓는다는 얘기야? 요거를 계산할 거잖아. 요걸 계산하려면 분모를 뭐라고 써야 돼? 을이 형사가 될 확률을 분모에 깔아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분자는 뭐라고 써야 돼? 갑이 형사, 교집합, 을도 형사. 이걸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렇게 확률을 구한 다음에 이 1번과 2번을 더해서 어디다 써야 돼? 1번 확률과 2번 확률을 더해가지고 분자에 써야 돼? 1번, 2번은 둘 다 무엇의 확률이에요? 을이 형사를 뽑을 확률이에요. 을이 형사를 뽑을 확률.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더한 거를 어디다 써야 돼? 여기다 써야 돼. 여기다 분모에다가 1 더하기 2를 분모에다 써야 되고 분자에는 그럼 뭐만 올라가야 돼? 갑도 형사, 을도 형사잖아. 분자에는 뭘 써야 돼? 1번만 쓰는 거야. 1번만. 응? 이런 구조라고요. 조건부 확률.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조건부 확률 연속 세 문제 지금 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 갑이 형사를 뽑을 확률은 6장 중에 형사가 4장이니까 6분의 4잖아. 근데 을도 형사를 뽑았어. 갑이 이미 형사를 하나 뽑아갔잖아. 그러니까 을이 뽑을 때는 주머니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죠. 형사 카드가 몇 장? 3장. 갑이 하나 가져갔으니까. 범인 카드가 2장. 요 상황에서 을이 뽑았는데 을이 형사가 나왔다. 뭐야 확률이? 이렇게 돼야지. 그죠? 그래서 요거는 30분의 12가 되는 거고요. 자, 요 경우는 갑이 범인을 뽑았어. 그러면 준호야, 갑이 범인을 뽑을 확률은 6분의 2지. 맞죠? 자, 근데 이때는 갑이 범인 카드를 하나 가져가 버렸잖아.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카드가 형사 카드 4장, 범인 카드 1장 남아있는 상태로 뽑는 거예요. 근데 을도 뭘 뽑아야 돼? 을도 형사를 뽑아야 돼. 확률이 얼마야? 5분의 4지. 그럼 곱하면 얼마?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서 30분의 20. 얘가 바로 을이 형사를 뽑을 확률인 겁니다. 30분의 20이. 그리고 그 중에 갑도 형사, 을도 형사는 위에 것만 30분의 12만 들어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요게 분모로 들어가고 요게 분자로 들어가는 거니까 20분의 12가 돼가지고 5분의 3이다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부 확률 구조의 문제를 계속 푼 겁니다. 자, 이제 109쪽으로 가서 109쪽에서 95번 한번 해볼게요. 95번.
이것도 조건부 확률이야. 근데 앞에 문제들보다는 조금 상황이 복잡합니다. 자, 한번 풀어봐. 109쪽에 95번. 이것도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니까 제비를 2개를 뽑았는데 당첨 제비가 나왔을 때 라고 했잖아. 근데 2등 당첨 제비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 이랬죠. 그러니까 뭐 있는 그대로 써보면 P 2등이 당첨이 됐을 확률이야. 2등이 당첨이 됐을 확률인데 언제 당첨이 됐을 때. 그럼 이거는 P 당첨될 확률 분의 P 2등 교집합 당첨입니다. 약간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헷갈리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해보면 일단 P 당첨일 확률을 구해볼까요? P 당첨. 당첨이 됐다는 건 내가 제비를 2개를 뽑았는데 둘 중에 한 개만 당첨이어도 당첨인 거잖아. 뭐 2개 다 당첨이면 좋은 거고 둘 중에 하나만 당첨이어도 당첨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첨될 확률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1에서 뭘 빼면 돼? 꽝을 빼면 돼. 그치? 꽝만 2개 뽑는 걸 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적어도 한 장은 당첨이니까. 그래서 당첨될 확률을 이렇게 구할 거예요. 1 빼기 자 내가 10장 중에서 2장을 뽑았는데 꽝만 2개 뽑아.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여기? 꽝이 지금 몇 개야? 지금 1등 제비가 1개 들어있고요. 2등 제비가 3개 들어있고요. 꽝이 몇 개 들어있어? 꽝이 6개 들어있는 상황에서 뽑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꽝만 2개 뽑았다. 그러면 6C2가 되겠죠. 이렇게. 맞죠? 그걸 1에서 빼주면 어쨌든 하나는 당첨될 확률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 계산하면 1-45분의 15 이렇게 되니까 3분의 2인가요? 예. 10분의 6이랑 9분의 5 빼는데 저게 저번에 먼저 10분의 6이랑 9분의 5 10분의 6이랑 9분의 5를 곱했다. 뭐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처음에도 당첨 뽑고 두 번째도 당첨 뽑는 거니까. 아니 잠깐만. 두 번째도 둘 다 꽝 뽑는 거니까.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순서대로 뽑았을 때랑 한꺼번에 뽑았을 때는 구분해서 푸는 게 좋아요. 지금은 2개를 한꺼번에 뽑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분자에 올라갈 걸 생각해야 되는데 P 2등 교집합 당첨이야. 이거는 뭐냐면 당첨이 되긴 됐는데 2등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돼. 당첨된 거 중에. 그러니까 당첨이라고 하는 게 당첨됐다고 하는 게 내가 1등이랑 꽝을 뽑을 수도 있잖아요. 1등이랑 꽝을 뽑으면 당첨은 당첨이지. 당첨은 당첨인데 여기에는 해당돼 안 돼. 여기엔 해당 안 되는 거야. 여기에 해당이 되려면 당첨이 되는데 그 당첨된 제비 중에 2등 제비가 꼭 껴있어야 된다고. 뭐 1등이랑 2등을 뽑거나 아니면 2등이랑 꽝을 뽑거나 여러 가지 당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요거처럼 당첨은 됐는데 그 당첨된 것 중에 2등이 꼭 껴있어야 돼. 그러면 이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그렇지. 자, 1에서 빼는 거야. 뭘 빼는 거냐면 10장 중에 2장을 뽑았는데 2등 제비 말고 다른 것 중에 2장을 뽑는 거지. 2등 제비가 지금 3장 있잖아요. 요거 3장 말고 1등이나 꽝 중에서 2개를 뽑았다. 그러면 이거의 여사건이잖아. 그래서 2등 제비 빼고 나머지 7개 1등과 꽝을 합한 7개 중에 2개를 뽑는 거 그게 요거의 여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얘는 1-45분의 7, 6, 40, 21인가? 그럼 45분의 얼마죠? 24인가요? 그러면은 요게 아까 45분의 30이었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요게 분모로 들어가고 요게 분자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죠? 그치? 그러면은 30분의 24가 되는 거니까 6으로 약분하면 5분의 4 이렇게 풀 수 있겠지.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 말한 것을 이렇게 구조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각각을 계산할 때는
여 사건을 활용해야 좀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숙제는 110쪽에 실력어 빼고 97번까지 숙제는 97번 아니 110쪽에 97번까지고요. 그 다음에 RPM은 50쪽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목요일 날에 도장 받았어야 되는 부분이 93에 41까지인데 여기까지가 도장이 완료된 사람이 경준이, 형진이, 유나, 시은이 까지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나한테 와가지고 도장을 받든지 아니면 오늘 어디까지 끝내고 가겠습니다 약속하고 자 시작을 하던지